장례식장에도 오고 가고, 염할 때나 사건 사고에 휘말린 분들 같은 경우 흰 가운 입고 과학수사대 부검실에도 따라 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들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며 도닥거렸습니다. 보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장례식장 비용 마련하려고 상조도 드는 세상에 3일 만에 평균 1,000만원 버는 장례식장 가진 시댁이 의사처럼 고소득을 버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 역시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이라 고민했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어디 장례식장 하면 떼돈 번다고 하시다가도 막상 사돈된다 하니 얼떨떨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긴 하셨다거든요. 거기가 우리 사돈집이야 하고 툭 터놓고 말하기 그렇다는데 어쨌든 영준 오빠 보고 마음이 딱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말 수 없이 절제된 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고급스럽고. 친구들도 기어이 그렇게 됐구나 떨떠름해 하더니 오빠 보고 바로 반짝반짝 눈을 빛내는데 한마디로 남편은 공포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맨블랙의 사락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 같은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누가 장의사로 봐요. 잘생긴 의사지. 아무튼 눈에 콩깍지 씌인 데다 시아버지께 용돈 두둑하게 받고 기분이 째진 저와 오빠가 그렇게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미용실 냄새 풍풍 풍기며 그 애가 왔습니다. 여자들은 알 겁니다. 그 특유의 남의 파마약이며 헤어 에센스가 짬뽕된 미용실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머리 손질을 하고 왔는지 평상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이 물씬 느껴지는 스타일에 옷도 꽤 신경 써서 입고 왔더라고요. 보아하니 결혼 예정인 내 남친이 의사인 줄 알고 꼬리 치려고 단단히 준비한 듯이 보였습니다. 정식으로 날짜 잡아서 친구들에게 통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안면 트는 김에 자랑 삼아 마련한 자리라 다들 부담 없이 왔는데 혼자서 거의 약혼식하는 여자처럼 꾸민 것도 웃긴데 본인은 그걸 유도했는지 당황하지도 않고 들이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나오셨어요? 정심이 제가 결혼할 남자 소개하는 자리예요.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친구들 모임 안 끼는 애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움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듣자하니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으시다면서 외모도 기대 안 했는데 은근 분위기 미남이다. 제가 원래 취향이 한결같은데 영준 씨는 취향을 뛰어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여자를 은근 설레게 한달까? 근데 정말 쟤하고 결혼할 거예요? 남자분이 너무 아깝다 정말. 뭐 책임질 만한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야, 둘이서 만난 게 우리보다 더 됐을 거야. 정심이에 대해 알아도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입 다물어. 우리가 10년직이면 이분들도 10년 산 부부나 다름없어. 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결혼하려고 선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처음 만나서 사귈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 얼마나 심사숙고했을 텐데 뭘 한다고 네가 말을 보태니? 아니 유부남도 아니고 약혼한 상태도 아닌데 못할 말했니 내가? 야, 여자는 내가 좋으면 여자친구 있는 건 알고도 들이댈 수 있어.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뭐 어때? 결혼해서도 헤어지는데. 나 아는 언니도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과감하게 대쉬해서 형부가 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한 케이스야.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거 큰 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젊을 때 일이고 애 낳고 잘 살아. 내가 좋으면 어떻게든 낚아채야지. 그냥 줘? 더구나 정심이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니까. 야, 너 혹시 민영 언니 말하는 거니? 그 언니 그것 때문에 시댁이 찍혀서 시집살이 장난 아니라던데. 뭔 소리라는 거야? 신우들이 엄청 싫어한대. 나 같아도 좋진 않지. 둘한테야 연애겠지만 뭐 저런 애가 있나 싶고 여자 간의 의리도 뭣도 없어 보이고. 네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남자고 여자도 이해해. 이형이면 이상형에 맞는 상대 골라야지. 결혼이 장난이야? 오늘 정심이 남자친구로 소개받는 거지 신랑감이라고 소개받는 자리도 아니잖아. 나는 니들 이러는 거 그냥 트집 잡는 거로 보이거든. 그리고 내 말 몇 마디로 금갈 사이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혼자 설친다고 되나? 영준씨 선택에 가타부타 말 보탤 자격, 욕할 자격 우리 모두 없다 이거야. 정심이 빼고. 너야말로 연애한다고 얼굴도 안 비추던 애가 오랜만에 모임 나와서 그런 소리 하기 안 부끄럽냐?
지 남자친구 아깝다며 소개도 안 해주면서 무슨 친구라고. 어머,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할 얘기를 얘가 막 하네. 영준씨가 나를 아주 남자의 환장한 애인 줄 알겠다. 언제적 얘기라니? 그 사람이 많이 바빠서 핑계 대준 거였고 내가 너희들 보기 민망해서 못 나온 거지. 진작에 헤어졌어. 한 300년 전에. 그나저나 영준씨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나이는요? 저 아는 사람 많거든요. 문득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졸업사진 보고 싶네요. 지금도 멋진데 그때는 얼마나 청순했을까. 나이는 정심이하고 5살 차이 납니다. 고등학교는 상산 나왔는데 공부는 그저 그랬고요. 졸업사진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좋게 봐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남자한테 청순하단 건 별로 칭찬 안 같네요. 어쩜 겸손까지 하시네. 정심이하고 연결되기 정말 토나오게 아깝네요. 피부가 그렇게 잡티 하나 없이 뽀얗고 귀티나요?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좀 아쉬울 때 많은데 다 가지셨어요. 거기다 공부가 그저 그랬대. 아이고, 공부 그저 그런 건 정심이죠. 제 학교 다닐 때 먹으러 다녔어요, 매점에. 쉬는 시간에 제 자리에 있는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똥통 나왔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고 대학 동기도 되잖아. 그래서 지겹게 7년을 봤지. 그런데 네가 나온 대학은 명문대고 내가 다닌 대학은 똥통이니? 영준 오빠도 우리 학교 나왔거든. 국립대면 나름 우수하지 무슨 똥통 취급이야. 발끈하긴 창피한 줄 아나 보네.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 습관 고쳐 얘. 얘가 여유가 없어. 사람 질리는 거야 그거. 남자는 더더욱 질려하고 나한테 뺏길까봐 엄청 경계하네. 영준 오빠 우리 학교 의대 나오셨구나. 그럼 나하고도 동기네. 전공이 뭐예요? 대학병원에 쭉 계실 거예요? 개원 안 하시고? 아참, 집에 의사 하신다고 했죠? 병원 물려받으셔야죠 그럼. 진작에 만났으면 좋았을걸. 너무 아깝네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의사 아닌데요. 우리 집 금산 장례식장 합니다. 저도 아버지 일 돕고 있고요. 정심이 친구들이 제 직업 궁금해한다는 소리에 직접 보고 들으라고 설명을 애매하게 하셨던데 정말 엉뚱한 의사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그게 실제로 대학병원 장례식장 일도 하고 아주 간간히 염할 때는 흰 가운 입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장의사라고 대뜸 소개하기 민망해서 그러셨나 본데 착각이라도 의사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네가 왜 그러는 줄 알았다는 듯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술술 진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모두들 입을 가리고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노란한 것이 분했는지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기기도 한 이 애가 파르르 했습니다. 결국 혼자 생쇼를 한 것을 안 건데 뭔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한 꿍꿍이가 있었는지 내 남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알고서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나오라고 연락한 게 오후 4시쯤이었는데 7시 모임에 7시 반에 나타난 그 애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낚아채려고 혼신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왜들 웃어? 이것들이 미쳤나? 야, 장의사라고 그냥 말하지 왜 사람 상상력 자극하게 비비 꼬아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 내가 애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해서 그래. 고등학교 때 내가 차마 장의사째 마들레미가 좋다고 말을 못해서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가끔 가서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거든. 현주는 그 소리 듣고 식당에서 일하시냐고 하더만 너는 의사로 착각해줘서 고맙기는 하다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고 지금은 나 우리 시댁이며 오빠 부끄럽지 않아.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애들이 솔직히 말했다간 내 남자친구 장의사란 소리에 얼굴 보기도 전에 비웃음 받는 게 미안하고 싫어서 둘러쳤대. 그나저나 네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의사하고 연애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잖아? 아이고 황송해라. 나 잘난 거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야. 제 말에 약이 올랐는지 개거품을 보글보글 물며 따지는데 정말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물론 저와 친구들이 얘가 미용실 냄새 풍기고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말 들어보니 그 몇 시간 동안 향후 1년여간 내 남자친구를 뺏을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줘가면서 자기가 내 의사 남친을 빼앗은 것이 내가 의사 부인 될 자격이 없는 애라
그렇다는 그럴듯한 이유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장의사 부인도 부끄럽지 않은 저는 생각도 못해본 추잡한 논리였죠. 믿긴 뭘 믿어? 너 같은 거한테 넘어갈 정도의 의사면 오죽하겠냐? 그 생각은 했다 내가. 나는 그냥 어쩐가 보려고 나름 성의껏 준비는 했어. 보나마나 얘네들 거지같이 하고 나올 테니까. 와보니 아니나 달러. 너희는 나보고 욕할지 몰라도 친구 남자면 꾸미고 나오는 성의는 기본 탑재해야지. 못생긴 것들이 당당하기까지 해. 나야말로 생돈 20만원 날린 게 너무 기막히고 무식한 너희 같은 것들을 친구랍시고 이날 이때까지 만나는 게 한심스럽다 야. 머리 이쁘다 했더니 20만원이나 있어? 토 나오게 아깝긴 하다. 장의사인 줄 알았으면 돈 안 들였을 텐데 억울하다 그 말이냐 지금? 너는 투자를 하려면 미용실이 아니라 책방에 좀 해. 우리 7 중에 그나마 낫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정심이 너도 그래. 내가 이 정도 꾸미고 왔으면 먼저 말을 해줘야지. 가만히 나 오해하게 지켜보고 웃고 있어? 그럼 그렇지. 네 주제의 의사는 개뿔. 저것들이 한 말 고지 곧대로 믿은 내가 순진한 년이다. 잘난 척 더럽게 하더니 장의사하고 결혼하냐? 재수없어. 장의사가 대체 어때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네가 재수없을 건 뭐고? 너는 안 죽어? 너는 평생 장의사 만날 일 없을 것 같아? 그래, 너는 그럼 네 부모 돌아가시면 앞마당에 땅 파서 묻어 그럼. 이상한 애네. 네가 뭔데 내 남편 직업 가지고 왈가불가냐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아닌 척 발뺌하지 마. 너 내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들이대더만 영준 오빠가 아깝다고. 맞는 말이야. 내가 꿈인지 생신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데 나야말로 오빠가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라 다행이란 생각을 해. 아무도 안 데려가서 내 차지가 됐잖아. 이 벌이의 이 인물에 의사였으면 감히 내가 만날 수나 있었겠어? 놀고 있네. 그래, 죽은 사람이나 만지는 놈하고 살면서 좋단다. 저에 대해 무슨 소리라곤 상관은 없는데 그 말은 좀 거슬리네요. 그럼 시체 만지는 부검이는 천하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담당하고 저는 죽은 사람을 담당합니다. 시체? 그렇게 돈 벌려고 지발로 와놓고 억지로 끌려온 척하는 네가지 없는 신입 같은 소리 하지 마시죠. 그 전날까지 살아 움직이던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저는 고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마 그분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고요. 정심이 말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기저기 허술하게 처리된 고인분들 때문에 난리 날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가르는 게 사망자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저는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의뢰로서의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가 재수없건 말건 돈도 잘 버시지 맹추야. 친구 부모님 상당해도 한 번을 안 쫓아가 봤지 너? 금산 장례식장 하면 우리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감히 장의사라고 재수 있네 없네? 한 해 매출이 백화점급인 사람 앞에 두고 의사인 줄 알고 20만원 머리에 발랐다고 악을 쓰냐? 너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 얘. 백화점급 매출이란 말에 그의 표정이 썩으며 아차한 모양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빈정이 상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제대로 그 애 제 인생에서 안 봐도 될 기회를 얻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장의사라는 직업을 딱히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 덕에 시댁이 거의 라이벌 하나 없이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것 말고는 다른 불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의사이자 남편입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 없이 정직하게 형편에 맞게 고르게 하고 유족이 말 안 해도 깎아주어도 남는 장사라 돈 안 하고 잘 사는 저는 가끔 남편 보려고 갔다가 같이 일도 돕는데 이왕이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남편이 열인 줄 알았지만 의외로 강하다고 하신 시아버지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이라도 자식들 하는 꼴을 보면 생전 속 엄청 썩으셨겠구나 하는 분이 있고 비록 행색은 초라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숲속에 부는 바람처럼 사신 분이로구나 싶게 맑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은 고인이 자기를 봐주러 오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서로서로 고마운 법인데 오신 손님들이 먹는 것 가지고도 눈치 주는 유족들이 있답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음식 가격이 인당으로 거의 거저나 다름없게 저렴하게 해도 그러니 유족에게 비용 정산 상담하는 남편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가늠이 안 될 지경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미워질 때 남편은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염을 직접 하며 다시 초심을 다잡는답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엄청 울었는데요. 물론 아직 젊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니 죽으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죽어서 남편이 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혔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소리하면 자기가 먼저 갈 것이라고 정색을 하는데 아무튼 장례를 하는 사람 천대하거나 피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데 없는 자식놈보다 더 예의 갖추고 마지막 인간의 예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못된 친구 이야기하다 이야기가 하소연으로 끝났네요.